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림기술사 공부 중에서 좀 여담이랄까요? 포인트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용어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논술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논술 점수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점수를 이제 비전공이든 전공했던 사람이든 또 현업의 산림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이든 산림 기술사를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습니다. 횟수가 뭐 3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요. 7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뭐 14번에 붙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암기력이 좋고 젊고 똑똑하고 옛날에 공부 좀 했고 공부하는 스킬을 갖다가 빨리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은 또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런 분들은 한 3번 내에 붙죠. 그렇지 않고 현업에 있고 나이가 좀 드시고 현업에 있고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암기해도 또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린 편이죠. 어떻든 다 총망라해서 나는 어디쯤 와 있나, 55점쯤 받고 있나, 57점을 받다가 그 다음 해에는 공부 좀 안 하고 갔더니 40점대로 10점이 떨어진 경우가 있지 않은가. 또 운 좋게 40점대였는데 이번에 내가 아는 게 많이 나와서 55점대를 맞지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나는 또 용어가 강해. 기본서하고 법률하고 다 외웠어. 사방교본하고 사방사업법도 외우고 산기반 임도법도 외우고 다 외웠어. 근데 57점이 나오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뭐 이런 사람들. 답안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논술에서 힘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제 고민하죠. 이 나는 어디쯤 와 있나를 항상 자기의 그 현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는 논술은 강한데 용어는 강한데 논술이 약해. 그 논술이 약한 이유가 뭐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도 분석해야 되고 또 스터디하는 사람들, 산림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야 되죠. 형 나는 이번에 2교시에서 6개 중에서 4개 골랐는데 하나는 고르기 힘들었는데 그건 소설을 썼어.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는 그 용어에 강한 사람들은 젊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기본서를 다 외우고 산림 관련 법령을 다 외우고 산림 자원법을 다 외우고 지적지침 다 외우고 그리고 산림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꾸 검색을 최근 것을 하고 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책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다양하게 한 경우에 용어는 잘 나오는데 논술이 안 나오죠. 아직 젊고 현장을 뛴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논술에서 채점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답안 구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짧거나 키워드를 비껴가거나 75명 중에서 5명 안에 드는 답안이 아니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용어는 나 63점 나왔어. 다 외웠으니까 젊은 사람들, 암기력 좋은 사람들. 근데 논술에서 57점 나왔어. 2교시가. 3교시가 55점 나왔어. 4교시가 58점 나왔어. 그래서 1교시가 많이 나와도 난 요번에 57점으로 떨어졌어. 이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사방 임도를 못 고르는 것입니다. 고르지 못하죠. 사방 임도를 갖다가 사방기술 교본이라든가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과 임업기술에서 임도 토목란을 다 외웠다든가 사방을 그리고 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이목기술 핸드북에서 살림 사방하고 임도 관련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답을 논술에서 1 대제목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못 쓰는 것입니다. 왜?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임도 사방을 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논술에서 인제 문제가 "외림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외림 작업. 외림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지를 주지 않습니까? 시험 볼 때. 그럼 거기다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외림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곧바로 답안을 써 내려가지 말고 시간 충분합니다, 논술에 가서는. 그리고 충실한 답안을 쓰려면 연습지에다가 대제목을 그려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옮겨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외림 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논술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답안집을 3장 정도를 3쪽 정도 3쪽을 쓰려면은 논술에서는 14쪽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외림 작업에서 3쪽을 쓰려면은 외림 작업은 무엇입니까? 그럼 대제목 1번에 외림 작업은 숲의 갱신입니다. 갱신. 그러면 외림 작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큰 1번이 숲의 갱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숲의 갱신에서 작은 1번 인공조림과 천연 갱신의 정의를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2번에 가서는 산림 작업종의 종류를 써줘야죠. 이게 이제 외림 작업이 산림 작업종의 종류 중에 하나 아닙니까? 7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채점관들이 이 사람은 외림 작업이 숲의 갱신에서 나오는 걸 아는구나. 그리고 산림 작업종의 종류가 1. 개벌 작업, 2. 산벌 작업, 3. 탁벌 작업, 4. 이단림 작업, 5. 모수림 작업, 6. 외림 작업, 7. 중림 작업 이렇게만 두 줄 두 줄 써줘도 벌써 4칸을 씁니다. 4줄을. 그렇게 써준 다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교과서 기본서에 있는 큰 2번 그래갖고 외림 작업의 정의, 외림 작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으니깐 외림 작업의 정의를 또 4줄을 써줘야죠. 두 줄 두 줄 1 번, 2 번, 방가로 1 번, 방가로 2번 그래서. 그리고 3 번에 가서 외림 작업의 필요성, 4 번에 가서 외림 작업의 특징을 또 써줘야죠. 외림 작업의 특징에서는 그 모식도를 그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표면이 있고 근명화가 어떻게 돼 있고 단면명화가 어떤 것이고 근주명화가 어떤 것인가 이런 도식을 그림을 그려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5줄을 쓸 수가 있습니다. 6줄을. 자, 그럼 또 5번에 가서 외림 작업의 장단점을 별도로 써주고 6번에 가서 외림 작업 대상지를 또 써주고 7번에 가서 외림 작업 벌채 시기를 또 써주고 8번에 가서 외림 작업 벌채 방법을 또 써주고 벌채 방법과 특징은 틀립니다. 9번에 가서 외림 작업 갱신 관리 방법을 또 써주고 그리고 또 뭘 써줘야 되겠습니까? 남한테 이기려면 10번 결론을 써줘야죠. 5등 안에 들려면 이렇게 외림 작업은 10가지 큰 테마 제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결론을 줘야죠. 외림 작업 결론. 뭐 토질이 비옥 1번 토질이 비옥한 곳에 지리적 조건이 좋은 곳에 실시를 한다. 인분을 갱신한다. 뭐 2번 벌채 시기 벌채 방법에 대해서는 벌채 단면목이 부되지 않도록 각도를 적정히 한다. 뭐 이런 것들. 3번 맹화목의 조절을 위해서 헥타당 뭐 3년 후에 헥타당 4,000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무한조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1, 2, 3 그래갖고 두 줄 두 줄 두 줄을 써줘야지 75명 중에서 5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논술이 점수가 안 나와요. 논술이 점수가 안 나와요. 형님 전 논술이 안 나와요. 14쪽에서 한 8쪽 써놓고는 논술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지금 예림 작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같은 경우에 제가 10가지 큰 테마로 이루었을 때 요거를 갖다가 3쪽 정도를 써주게 되면은 숲의 갱신의 뜻과 산림 작업종의 종류까지 써주게 되면은
3명이니까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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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점 만점에 이런 식으로 쓰면은 68점 정도는 정확히 나옵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나는 어디쯤 와 있나? 논술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 젊고 암기력이 좋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공무원들, 7급들, 6급 신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공부에 비전공자인데 책을 사놓고 또 제가 만든 답안집을 보고 달달달 외우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논술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 영상을 참고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외림작업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10번까지 대제목을 정해줬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듣게 되면은 외림작업에 대한 내용만 쓰지 말고 외림작업이 숲의 갱신에 들어간다. 산림작업종의 종류는 뭐가 있다. 이런 걸 다 써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임도에서 교가법이다. 그러면 뭐 산림 측량의 종류도 다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배양곡선의 뜻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합성물론배의 뜻 정의 써줘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좀 고수가 50점대 55점대 중반에 가 계신 분들은 논술에서는 연습지에다가 답안 대제목 구성을 갖다가 1. 숲의 갱신 쓰자. 2. 살림 작업의 종류를 써주자. 3. 외림 작업의 정의를 써주자. 필요성을 써주자. 특성을 써주자. 도식화를 그리자. 장단점을 좀 써주자. 이렇게 쭉쭉쭉쭉 연습지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리고 답안에 들어가서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을 막 그냥 우리 쉬운 말로 갈겨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신없이 막 써 나가야 됩니다. 굵게 크게 키워드가 채점관의 눈에 띄게 짝짝짝 써 나가서 3쪽을 써야지 점수가 75점 만점에 이런 것이 68점이 나와서 내가 용어에서 한 52점 나왔다 그럴 때 용어에서 점수 안 나온 것을 논술에서 만회해서 점수 상쇄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60.7도 합격이고요. 60.1도 합격입니다. 63.2점 나온 사람은 드물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는 어디쯤 와 있나 55점 중반대 있는 분들, 논술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 또 젊고 외워서 용어는 점수가 나오는데 논술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작성한 사방 임도 답안 같은 것도 참고하시고요. 다른 답안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시간에 설명드린 외림 작업의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대제목을 구성하고 앞에 부분에는 그 외림 작업이 포함된 그 교과서의 기본서에 어디인가 숲의 갱신이다. 그러면 숲의 갱신을 써주고 외림 작업이니까 산림 작업종의 종류를 써주게 되면 우선 분량이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55점대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특히 논술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게 되면은 8월 23일 날에 있는 137회 시험에서 확실히 다른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